7번 문제만 그냥 발문만 읽어볼래요? 뭐 바로 할 거예요. 해봅시다. 일단은 삼각형 문제가 나와요. 삼각형 문제. 삼각형 문제는 문제 발문에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언급하지 않아도 삼각형 결정 조건을 반드시 수반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쵸? 그러면 삼각형 결정 조건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변의 길이 있죠. 변의 길이. 변의 길이는 무조건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 각 변의 길이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 0이어도 안 되죠. 요걸 만족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긴 변의 길이. 얘는 어때야 될까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반드시 짧아야 돼요. 같아서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가 6cm래.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cm고 4cm래. 이걸로 삼각형 못 만들어요. 왜? 가장 긴 변의 길이 6cm죠.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은 2 더하기 4에서 똑같죠. 이래도 안 돼.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반드시 짧으셔야 돼요. 짧아야 돼요. 이걸 염두를 해두셔야 돼서, 자, 문제에서 막 특별히 뭐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얘네들이 세 변의 길이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단 2x-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x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구나. 2x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구나. 2x 플러스 3이 양수여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는구나 를 충분히 만족을 시켜주셔야 돼요. 얘가 이제 첫 번째 삼각형 결정 조건의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그쵸? 그럼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그럼 x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얘네 셋의 공통범위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려면 x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구나 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자, 가장 긴 변은 알 수 있죠, 지금? x에다가 똑같이 2를 곱한 다음에 하나는 1을 뺐고 하나는 1을 더했고 하나는 3을 더했죠. 그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누구예요? 2x 더하기 3이거든요. 얘가 가장 긴 변의 길이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반드시 짧아야 돼요. 얘를 만족해야 돼. 그럼 이제 부등식 정리를 좀 해봅시다. 2x 사라지죠? 됐나요? 그리고 2x가 큽니다. 2x가 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요. 저 반대편에 3 있어요. 따라서 x는 2분의 3보다 커야 된다를 만족을 하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주는 x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x가 2분의 3보다 크다도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x를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주면 나는 문제를 딱 여기까지 일단 읽은 거야. 요 앞에 발문만으로도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구나를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근데 뭐가 나왔어? 둔각 삼각형이 나왔어. 그쵸? 자, 우리 삼각형 봅시다. 둔각은요, 얘들아, 가장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뒀을 때 둔각은 어때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됐죠? 얘 둔각이고요. 예각은 어때요? a제곱이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a가 여기서는 가장 긴 변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아야 되고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은요? 직각은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를 성립을 하게끔 하고 얘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춰줘야겠지. 그러면 나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을 또 찾아야겠구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지금 2x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x 더하기 3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얘가 2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커야 된다. 부등식이 이렇게 세워지죠. 네, 이제 계산입니다. 좌변에 4x 제곱 더하기
12x 되고요. 플러스 9가 크다. 4x제곱 더하기 4x제곱이다 해서 8x제곱 나오고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x에서 1창 없어져요. 플러스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됩니다. 자, 이 창의 개수를 양수 만들어주고 싶어서 좌변에 있는 애들을 우변으로 다 넘겨올게요. 그러면은 4x 제곱 되고요. 플러스 12x 넘어와서 마이너스 12x 되고요. 플러스 9 넘어와서 마이너스 7 돼요. 부등호가 반대편으로 열려있네요. 자, 인수분해 해보면요. 2, 1, 7 이렇게 곱하면 2고요. 이렇게 곱하면 14여서 등호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인수가 된다.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2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다가 되고요. 따라서 둔각삼각형 조건을 만족을 시켜주려면 x의 범위는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요. 2분의 7보다 작아야 된다. 요거 얘들아 2차 부등식 푸는 거는 생략해도 괜찮아요? 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아야 된다. x가.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 만족시켜줘야 돼. 얘 만족해야 되고 얘 만족해야 되고 얘 만족해야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은 총 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그냥 같이 다 그려볼게요. 자, 얘 첫 번째 2분의 1보다 크다랑 2분의 3보다 크다 그냥 그려볼게요. 2분의 1이 가장 작은 여기 있고요. 2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다. 의 일단 공통범위는 어디야? 여기겠죠. x가 2분의 3보다 크다.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만족해줘야 되는 부등식을 같이 그려주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2분의 7은 2분의 3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여기 위치를 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7이랑 그렸을 때 기존의 두 개 부등식 만족하는 하얀 부분이랑 내가 지금 새로 그린 노란 부분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세 가지 범위의 공통범위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7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해서 삼각형 결정 조건 고려해 주셔야 되고 둔각, 직각, 예각이 되려면은 각변의 길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공식도 잘 챙겨 두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죠? 얘는 필기 잘하셨으면 다음 문제는 가서 좀 읽어보세요, 얘들아. 문제 상황은 파악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 숙소 배정하려고 한대요. 자,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10명이 남는데요. 그쵸? 그 다음에 한 방에 7명씩 배정하면 3개의 반이 남는데요. 얘를 대충 읽으면 뭐가 남긴 남는구나 싶잖아요. 첫 번째 꺽쇠는 사람이 남아요. 두 번째 꺽쇠는 방이 남아요. 그쵸? 네, 그리고요, 방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값이니까 얘를 쫓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방의 개수를 x개라고 둡시다. 이렇게 설정을 하자, 미지수를. 첫 번째 꺽쇠에 의해서 우리는 학생의 총 인원수를 그냥 알 수가 있어. 그쵸? 방을 x라고 뒀을 때 한 방에 5명씩 배정했대. 그럼 이미 방에 지금 들어간 애들은 총 몇 명이야? 5x명이야. 거기에다 10명이 더 있다는 거야. 5x 플러스 10이 실제 그냥 학생 수야. 됐죠? 그러면 학생 수는 내가 첫 번째 꺽쇠에 의해서 5x 플러스 10명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학생 수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꺽쇠는 문제를 좀 볼게요. 방이 남아요, 방이.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방이
이렇게 해서 총 X개의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꺽쇠에 의하면 한 방에 7명씩 배정한대. 그쵸? 그럼 앞에서부터 7명씩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몇 명? 여기 7명 들어가죠. 여기 7명 들어가고요. 여기 7명 들어가요. 중간에 싹싹싹 다 7명 들어가. 자, 몇 개가 남는다? 3개의 방이 남죠. 그러면 3개의 방이 남는다면 남는 방에는 아무도 안 들어간 거야. 그럼 아예 인원이 없는 방은 끝에서 3개를 일단은 끝에서 3개를 인원이 없는 방이구나를 취급을 해주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얘들아 끝에서 네 번째 방, 요 방 있죠? 요 방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요 방은 차 있는 방이거든? 차 있는 방인데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 방 찼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가서 이 방 찼다. 일단은 방이 남는 건 아니니까. 그쵸? 찼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끝에서 네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한 명이 들어가 앉아 있어서 방이 남진 않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자, 총 한 방에 그 최대 인원이 7명이죠. 7명이 다 들어가가지고 이 방은 남는 방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3개가 남았고 쓰니까 끝에서 네 번째 방은 그렇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앞방은요, 거기까지는 7명이 들어간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총 X개의 방 중에서 3개의 방은 아무도 안 들어가. 그 다음에 하나 방은 1명에서부터 7명이야. 그럼 정확하게 7명이 들어간 방은 총 몇 개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됐나요? 총 7명이 정확하게 들어간 방의 개수는 X-4개의 방인 거야. X-4개의 방이라고 쓴 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또 학생수에 대한 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학생수, 선생님 학생수는 5X 플러스 10명이라면서요. 그쵸? 5명씩 들어가면 10명이 남는다는 건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내가 학생수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 한 방에 7명씩 넣으면 몇 명이 남는지를 안 알려줬고 방이 몇 개 남는지를 알려줬어. 그러면 학생수가 될 수 있는 그 인원에 대한 범위를 알려준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7명이 정확하게 들어간 방은 X-4개야. 그쵸? 그 다음에 요 한 방 있죠, 얘들아. 여기 한 방. 요 한 방에는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1명에서부터 7명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총 학생 수는 X-4 곱하기 7에다가 몇 명 더한 거? 1명 더한 게 최소. 그쵸? 그 다음에 7명이 X-4개의 방에 들어갔어. 그럼 7 곱하기 X-4명이야. 거기다가 최대 7명까지가 가능한 학생 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2, 플러스 3, 4, 5, 6도 가능한 학생 수의 범위지. 이해돼요? 총 학생 수. 그러면 얘네들은 얘들아, 원래 학생 수가 5x 더하기 10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5x 더하기 10이라는 이 실제 학생 수 있죠? 이 실제 학생 수는 최소 7 곱하기 x-4 플러스 1이자 최대 7 곱하기 x-4 플러스 7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부등식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이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조금 이게 이제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생각의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이해하면 편해, 얘들아. 한 번 딱 제대로 이해하면 돼. 이것도 의자문제랑 그쵸? 똑같아요. 됐나요? 자, 이제 부등식을 좀 풀어볼게요. 얘 지금 A, B, C 꼴이죠?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공통범위가 부등식의 해인 거예요. 연립부등식입니다. 자, 그러면 연립해봅시다. 첫 번째, 1번이랑 2번을 같이 쓰면, 선생님 지금 암산할 건데 같이 따라와 주세요. 여기 7x고 여기 5x예요. 넘기면 2x예요. 가 부동호 이렇게 열려있어요. 됐나요? 얘들아, 여기 지금 등호 포함합니다. 그쵸? 1명이 들어갔을 때도 학생수가 될 수 있고요. 7명이 들어갔을 때도 학생수가 될 수 있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럼 2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8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7이고요. 넘기면은 37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 3번 연립할게요. 5x를 우변으로 넘겨줘요. 2x인데 그쪽으로 부등호가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상수를 저쪽으로 넘겨줄게요. 마이너스 28 플러스 7 하면 마이너스 21. 넘기면 플러스 31.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럼 얘 계속 정리합니다. 그러면 x는 자 보세요. 37을 2로 나눌 거야. 18점 땡땡보다 작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x는 15점 땡땡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됐나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x는 15점 땡땡보다는 크거나 같고 18점 땡땡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애초에 처음에 우리가 x를 방의 개수로 뒀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자연수일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따라서 x가 가능한 자연수는 누구부터? 그렇죠. 16부터 17, 18까지 되는 거야. 최대 개수 몇 개? 18개. 방의 최대 개수 18개, 최소 16개. 가능한 수의 범위 16, 17, 18.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답지 오늘 올려주세요. 올려놨어요. 네. 아, 10 얘기하는 거죠? 네. 아, 10이 답지가 좀 이상해서 오늘 다른 친구들한테도 다 똑같이 해줘야 돼서 오늘 안에 올려주고 내가 올렸다고 한번 얘기해 줄게. 그다음에 이제 다 적었으면 이제 마지막 문제. 자, 봅시다. 학원에서 수강료를 X% 인상하면 학생 수는 0.4X% 감소한다고 하네요. 학원의 한 달 수입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이 수입은요, 어떻게 발생하는 거야? 문제에서 봤을 때? 그렇죠. 맞아요. 한 사람의 수강료 곱하기 학원생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학원생수를 곱하면 학원생수가 그만큼의 수강료를 내는 거니까 곱했을 때 수입이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자, 원래 수강료가 있었을 거고 원래 학생수가 있었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랬다가 변화를 X% 인상한 게 변화가 된 거고 0.4X% 감소한 게 변화인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수강료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수강료. 기존의 수강료를 A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학원생수를 B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A1이었고요. B명인 거죠. 그럼 그랬을 때 발생하는 수입, 그러니까 기존의 수입은 얼마였던 거야? A, B1이었던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원래 A1이었는데 얘들아, 얼만큼이 어떻게 됐다고? X%가 인상된 거야. 어쨌든 그러면 원래 A1이었는데 인상됐다고 하니까 A 플러스 뭐 되겠죠? 맞아요? 그럼 A 플러스 뭐 될 건데 얼만큼이 인상이 된 거냐면 X%가 인상이 된 거야. 근데 일단 우리가 퍼센테이지를 보면 백분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X% 하면 뭔가 대략 100분의 X라는 값까지는 쓰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그냥 플러스 100분의 X 하면 큰일 나요. 자, 퍼센테이지는 말 그대로 비율이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비율을 적용할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단순히 플러스 100분의 X라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대상의 X%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100분의 x 곱하기 누구의 x%인지 대상이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원래 기존에 a1이었잖아. a1에다가 그 a1의 x%만큼을 붙여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식이 a 플러스 100분의 x a가 돼야 되는 거야, 얘들아. 똑같이 쓸 거예요. 100분의 a만큼인데 x죠? 100분의 x만큼인데 누구의 100분의 x만큼? a의 100분의 x만큼.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꾸 적어. 됐나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활용이 잘 안 해버릇해서 또 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100분의 x 이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되게 어색한 거야. x%라고 해서 내가 100분의 x라는 값을 어쨌든 썼거든? 근데 뭐의 x%? 그 비율을 적용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a, 100분의 x, a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어떻대? 0.4x 퍼센테이지가 감소한대. 그럼 얘는 어쨌든 감소니까 빠졌겠네? 원래 B1이었는데 여기서 빠진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0.4x 퍼센테이지래. 왠지 소수점도 섞여 있고 겁나지 않아도 돼요. 퍼센테이지 앞에 붙은 거는 그냥 다 100분의 분자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0.4x인 거야. 알겠죠? 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럼 빠질 거야. 뭐가 얼만큼이 빠져? 100분의 0.4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됐나요? 누구의? 얘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있어야지. 원래 B면이었잖아. B면의 0.4x 퍼센테이지만큼이 빠지는 거야. 원래 B1에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했을 때 감소한대. 그랬을 때 학원의 한 달 수입이 20% 이상이 증가해야 된대요, 얘들아. 이상이 증가해야 된대요. 그러면 원래 기존 수입 AB1에서 20% 증가한 양보다 더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 AB1이었잖아. 만약에 20%만 딱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20%만큼만 딱 증가했다고 해보자. 그럼 얼마야? AB 더하기 100분의 20 AB일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만큼 증가한 것보다 더 증가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얘기는 즉, 봐봐 얘들아. 얘네들이 곱하면 변화 후의 수입이겠죠? 얘네들이 곱하면. 맞아? 얘네들이 곱했을 때 그 값이 수입이 20% 증가한 것보다 더 증가한 값이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부등식이 어떻게 세워지냐? 부등식 세우기 전에 얘들아 이 식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통 그래서 얘가 A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얘도 B로 묶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0.4 X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A, B로 묶으시면 1 플러스 100분의 20X. 그러니까 원래를 1로 두는 거야. 원래 전체를. 거기다가 그 변화량만큼 백분율을 더하거나 뺀 거죠. 자, 그러면 즉 얘네들을 곱했을 때가 수입인데 얘네들을 곱했을 때 발생하는 그 수입이 수입 자체가 20% 증가한 것보다 더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식을 세우면 얘네들이 곱해볼게요. A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0.4X 가요. 이 실제 수입이 20% 증가했을 때인 A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왜? 문제에서 지금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됐죠? 이상. 그래서 부등식이 이제 최종적으로 부등식이 이렇게 세워지시면 돼요. 됐나요? 네, 정리합시다. 양변에 AB 소거할 수 있을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계산을 통분해 볼게요. 이거 앞에 거 통분하면 그래도 식이 복잡하거든. 아까 오전에 수업할 때 통분해서 풀었거든. 100이면 통분하면 100 플러스 X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곱하기 얘 통분하면 100분의 100 마이너스 0.4X죠. 맨날 이렇게 푸는데 갑자기 도전을 갑자기 그냥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서. 됐나요?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 100분의 120이죠. 됐나요? 양변에 100 곱해 줄 건데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더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100을 곱했을 때 100 하나 남아요. 됐죠? 100을 곱해주면 양변에 100 곱해주면 이렇게 100이 하나씩 사라지고 얘는 남는 거야. 곱하기니까.
그 상태에서 100을 한 번 더 곱해주고 00 이렇게 붙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100 플러스 x 곱하기 100 마이너스 0.4x가 크거나 같다 1, 2, 0, 3개 됐나요? 이 상태에서 그냥 다 전개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좌변에 10, 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보세요. 100 곱하기 0.4x니까 40x고요. 됐나요? 플러스 100x고요. 괜찮아요? 마이너스 0.4x고요. 12,000 넘겨서 마이너스 1, 2, 0, 3개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0.4x 제곱은 맞아요. 고마워요. 해도 돼요? 자, 갑니다. 마이너스로 만들면서 4로 나눌게요. 4로 나눠요. 그럼 마이너스 0.4x 제곱이니까 4로 나누면 0.1x 제곱까지 만들어지나요? 자, 100x 빼기 40x 하면 60x예요. 60을 4로 나눌 거니까 플러스 15x가 만들어지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12,000 플러스 만이야.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2,000만 남죠. 마이너스 2,000을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500인 거야.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 10 곱하면서 마이너스도 같이 곱할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곱하면 x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10 곱하면 마이너스 150x 되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5, 0, 3개. 그리고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 붙여줘서.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5, 10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곱했을 때 5, 0, 100. 뭐야 여기까지? 유민아? 빼기 100. 그럼 곱했을 때 5, 0, 3개 플러스 됐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50해서 마이너스 150 하면 인수분해 되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5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항상 이런 식 나오면 그냥 선생님도 통분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공개수만 제대로 세시면 돼요. 까지 합시다. 근데 수행평가는 네. 어렵게 나와요.